실리콘밸리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세상을 바꾸려면 주 80시간 이상 일하라. 젠슨 항은 매일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일한다며 실리콘밸리의 장시간 근무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인구절벽, 채용난, 번아웃이라는 벽 앞에 서 있고, 세계는 AI 초격전에 맞춰 초고강도 근무 문화까지 소환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워라밸을 재설계하며 생산성을 지키려 하고 있고, 다른 쪽은 속도를 위해 모든 것을 태우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사건텔러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 4.5일제 도입을 둘러싼 현실적 질문에 답합니다. 시간이 줄어들면 정말 성과가 떨어질까요? 아니면 삶의 질 개선으로 일의 능률이 올라갈까요? 오늘은 감정 논쟁을 벗어난 한국 장시간 근로의 현실, 주 4.5일제 도입이 한국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OECD 상위권 장시간 근로국가로 집계됩니다. 이는 제도 변화 논의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정부에선 주 4.5일제를 법제화하지는 않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언젠간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는 만큼 주 4.5일제 논란 낱낱이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인구절벽, 저출생, 번아웃이라는 구조적 충격과 맞닥뜨렸습니다. 인구절벽으로 채용은 어려워지고 숙련 인력의 이탈은 빨라졌죠. 동시에 고객의 기대치는 더 높아졌는데요. 게다가 AI의 등장으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까지 찾아와 정말 심각한 구조적 변화에 직면한 모습입니다. 서비스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생산은 더 빠른 사이클을 요구하는데요. 이 두 축은 겉으로는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 곳곳의 기업들은 근무시간 단축과 생산성 유지 개선의 달성을 모색해왔는데요. 그 대표적 사례가 영국에서 진행된 세계 최대 규모의 주 4일제 파일럿입니다. 61개 기업, 약 2,900명의 근로자가 참여한 이 실험은 매출 유지 또는 개선, 이직률 하락, 스트레스 번아웃 완화를 보고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분명합니다. 회의 보고를 줄이고 집중 시간 보장, 성과 KPI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주 4.5일제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파일럿, 평가, 확산 경로를 전제로 인센티브와 법 제도 정비를 병행하는 로드맵형 접근을 검토하고 있고, 이에 대해 생산성, 비용을 둘러싼 찬반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현주소를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2025년, 2027년 한시적 시범적 도입을 전제로 임금 축소 없는 선택형 시간 단축 모델을 안내했고, 임금 보전 장려금과 공정 프로세스 컨설팅을 포함한 지원 패키지를 공고했습니다. 도입 논의를 넘어 구체적 기업 모집 단계로 진입한 건데요. 하지만 중소영세 사업장의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금요일 반차, 주 4.5일제의 경우는요, 금요일 오후 공백에 따른 매출 손실과 대체 인력 구인난, 연장, 야간, 휴일 수당 처리의 불확실성, 그리고 형식적 단축, 실근로 압축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AI 로봇의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는 하나 공장의 경우 100%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가 근무 시간을 줄인다면 찍어내는 상품이 적어지는 만큼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생산직의 경우엔 단순히 집중력을 높인다고 물건을 더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주 4일제나 주 4.5일제를 곧바로 시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넘어올 때도 나라 망한다고 했는데 안 망했잖아, 이렇게 반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주 5일제가 논의되던 시기는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입니다. 시행은 14년 전인 2011년부터 했고요. 이때는 비교적 한국 경제가 고성장기였고 인구절벽 직전 시기라 노동력이 풍부하던 시기였는데요. 반면에 지금은 인구 절벽으로 노동력 감소가 시작돼 인력난 우려가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인건비도 크게 오른 상황이라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나 주 4일제가 시행될 경우 기업들의 고정비 지출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거예요. 기업이 버는 돈은 줄어들 수 있는데 임금은 그대로니까 임금 부담 비중이 늘어나면서 기업은 재투자와 고용에 소극적이 되고 생산이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전국 단위로 보면 정부 차원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 법안이라든지 포괄임금제 금지 등 노무리스크 정비와 맞물려 정책, 현장, 양방향의 논쟁이 빠르게 확산 중인데요.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다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은 세심한 법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주 4.5일제를 찬성하는 입장을 보면요. 과거 한국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일반 제조업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과 산업 재편으로 인해 현재 제조업은 고부가 가치 상품 생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양이 아닌 질적 성장을 하자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휴식을 준다면 오히려 노동 생산성이 향상될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 육아 문제도 있으니까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를 더 정착시켜서 육아 부담을 낮추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정말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애를 낳고 싶어도 아이를 키울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인구 절벽 문제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 부분은 정말 해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도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곳들이 생겨났고요. 또 워라밸을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상 인재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 실리콘밸리 하면 어떤 느낌이 딱 떠오르시나요? 저는 뭔가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하고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떠오르는데요. 이랬던 실리콘밸리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세상을 바꾸려면 주 80시간 이상 일하라. 젠슨 항은 매일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일한다며 실리콘밸리의 장시간 근무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겁니다. AI가 미중 패권 전쟁의 바로미터가 되면서 생겨난 현상인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을 일한다는 중국식 9965은 물론 24시간 주 7일 근무인 007까지 언급되며 워라밸을 과감히 버리고 근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구글 같은 빅테크를 중심으로 도입했었던 복지제도와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특히 저성과자에게 압박을 가하며 성과 중심 기조로 선회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주 4.5일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휴식으로 노동자에게 쉼을 주어 집중력을 높여 노동 생산성을 높이자, 이런 주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질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한 AI 산업에 7, 80년대 한국에서나 볼 수 있던 근로 문화가 정착되는 시대상을 보며 이게 과연 맞는 길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인 거죠. 실리콘밸리는 AI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직원들을 쥐어짜면서 자원을 쏟아붓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면 한국은 역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포브스는요, 미국의 직장 문화 전반에 고강도 근무 문화가 확산되는 중이라며 AI 기술 발전이 업무 시간과 개인 시간의 경계를 점점 모호하게 만들면서 고용주가 근무 시간 범위를 넘어선 업무 완수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또 포브스는 주간 70시간 이상의 근무를 표준 관행으로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업계로 월가의 금융회사, 대형 로펌들을 선정했는데요. 지난 2월 세르게이 브린 구글 창업자도 주 60시간이 생산성 향상에 적합한 시간이라며 고강도 근무 문화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월스트리트 저널도 AI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는 성공을 위해 술도, 잠도, 여가도 없다며 1조 달러, 우리 돈 약 1,400조 원 기업을 만드는 꿈을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몰려드는 20대들은 노트북 외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실리콘밸리의 달라진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건 단순합니다. 시간을 줄이느냐, 일을 더하느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어떤 구조로 일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인구절벽, 채용난, 번아웃이라는 벽 앞에 서 있고 세계는 AI 초격전에 맞춰 초고강도 근무 문화까지 소환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워라밸을 재설계하며 생산성을 지키려 하고 있고 다른 쪽은 속도를 위해 모든 것을 태우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요? 정답은 데이터와 설계에 있습니다. 주 4.5일제를 논하려면 먼저 업무 프로세스를 다이어트하고 딥워크를 보장하고 성과 KPI를 결과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직원들이 젊음을 불태워 노동하는 건 희생만큼 보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고노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늘려야만 합니다. 제조나 대면 서비스처럼 공백이 치명적인 업종은 교대, 예약, 디지털 전환으로 수요를 리디자인해야 합니다. 그 후에야 파일럿, 평가, 확산이 의미를 갖습니다.
반대로 이 준비 없이 제도만 도입하면 우리는 휴식이 아니라 압축 노동을 얻고 말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장시간 근무 회기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해법이 반드시 복제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산업구조, 인구,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는 한국형 설계가 있어야 합니다. 더 적은 시간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드는 조직만이 인재를 붙잡고 고객의 신뢰를 지키고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이제 질문을 남깁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오늘 당장 회의, 보고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다음 주부터 8주에서 12주 정도 파일럿을 돌려보세요. 숫자가 답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 회사의 현실과 우려, 그리고 만약 파일럿을 하셨다면 파일럿 결과도 공유해주세요. 저는 사건텔러 유광훈이었습니다.